예, 첫 번째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이라는 거에 관해서 하는데요. 사업계획이라는 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이라 그러죠. 계획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건설을 한다, 무슨 큰 한옥을 짓는다, 또는 빌딩을 짓는다, 아니면 뭔가를 예를 들어서 저기 책상을 만든다 했을 때도 책상을 만들 때도 개량 사이즈는 어느 정도 만들 거며 몇 칸으로 만들 거며 책장이라 하더라도 책을 넣는 책장도 있고요. 또 이불을 넣는 책장도 있고 아니면 무슨 도자기를 넣는 책장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등등에 따라서 도자기를 올려놓을 책장과 책을 올려놓을 책장과 또는 이런 등등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롯데 100층이 넘는 롯데 빌딩부터 시작해서 2, 3층 되는 빌딩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창고를 단층 창고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사이즈로 재료는 뭘로 할 거며 등등 필요하잖아요.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잡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 과목은 벤처 사업 계획이라고 있어요. 벤처. 벤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용어를. 벤처라는 용어가 한때는 무지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1999년, 2000년 초에는 벤처라는 글자가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은 혁신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요즘에 한참 떠는 기업들이죠. 그런 떠는 기업들의 상징이 요즘에 한참 떠는 기업들은 대부분 뭐예요? AI라든지 또는 바이오라든지 또 비대면 어쩌고 언택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테마보다 벤처라는 글자가 훨씬 더 핫했었고 뜨거웠었고 상당히 많은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엔젤 투자를 그러죠. 엔젤 투자자 같은 거 벤처라는 글자만 붙어 있으면은 막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투자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날에는 그 용어가 많이 이제 변천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때는 벤처 요건 자체가 기업 자체가 특허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통해가지고 굉장히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일정 지분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요건에 의해서 서너 가지 요건에 의해서 이 요건을 채우는 기업에 관해서 벤처라는 글자를 붙이고 또 이걸 인정까지 했어요. 인정. 오늘날에는 그런 벤처는 아니고 신기업 또는 또 혁신기업, 새로운 기업, 새로운 중소기업들 중에서 소기업들 중에서 좀 나름대로 혁신적이고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들을 좀 광범위하게 벤처라는 글자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 학기 과목은 벤처 사업 계획 쓰는데 벤처라는 글자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냥 신이라는 글자 붙여요. 신사업계획, 뭔가 새로운 할 때 신규 사업계획서, 또 신사업계획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처음으로 만들 때 하는 거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회사를 할 때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실제로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필요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소니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소니라는 회사는 아주 한 30년 전쯤이라고요. 30년, 40년 전에 워크맨을 만들던 시절에는 소니라는 기업이 그때 당시에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최신의 기업이었어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혁신들을 해서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기업이 뭐예요? 그때 당시 그 이후에 만든 게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반도체를 새로 할까 말까 했을 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결정이
최고 결정이 필요하지만 최고 경영자의 의사 결정이 필요했겠지만 반도체는 사업이 과연 성산이 있을까와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내에서 자체에서 사업 계획을 잡아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기술이고 이거를 우리가 사올 건지 만들 건지 아니면 훔쳐올 건지 뺏길 건지 그리고 돈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며 우리 그 회사가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또는 진행할 만한 초기 사업이라도 진행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등등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전혀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나도 사업을 해볼까 하면서 시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벤처라는 글자를 갖다 붙이긴 했지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영역이라면은 그냥 나는 오랫동안 나무 밑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이번에는 갈비집을 하나 차려볼까? 국수집을 하나 차려볼까 해도 사업 계획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국수집을 하나 차리는 과정을 어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봤는데 국수집을 계약을 하고 뭐 중간에 인테리어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국수 이제 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저 집을 국수집으로 해야지 하면서 임대를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손님들한테 국수를 팔기까지 실제로 사업계획의 상당 부분은 도면이나 서면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그리지 않고 메모 등등을 통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보면 실제로 사업계획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사업계획서라고 하고요. 사업계획서는 왜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사업계획이라는 거 아까 사업계획이란 무엇이냐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얘기했고요.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하냐? 책상을 저 뒤에 제 책장이 있습니다만 책장을 만드는데도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책장을 만드는 것과 주무국으로 책장을 만드는 거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획을 잡는 이유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책장을 만들 때 저기는 양쪽 끝에는 기둥을 대는 나무를 뭘 만들고 가운데는 문짝을 어떻게 하고 유리는 몇 칸으로 만들고 등등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사업계획서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고 이거 왜 필요하냐,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느냐. 그래서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하려는데 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너도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래라고 사람을 동참을 시키기도 하고 돈을 투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하는 거죠? 투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왜 필요해요? 돈을 차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 같은데 네 사업이 뭐야 했을 때 내 사업이 이겁니다 라고 보여줬을 때 그 사업이 구체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돈이 되겠네 하면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죠.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나도 좀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하느냐? 결국에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누구한테 보여줄 거냐?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또는 돈을 투자를 받는 경우에 이 세 가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무엇이냐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업계획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써야 되고 등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목조목 저희가 매주 강의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강의실과 강의 시간이라고 해놨는데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번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사실은 제가 이번 수업을 제가 20명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20명을 제안한 이유가 20명 이하인 수업은
대학원 수업인 경우에는 오프라인 현장 강의가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난주까지도 20명 딱 제한해놓고 더 이상 수강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20명을 데리고 한 학기 내내 현장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8.15 이후에 지금 뭐 상황이 너무 급변해가지고 갑자기 뭐 10명 이상 모이지도 마라 등등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수업 자료가 올라가는 날은 아마 매주 월요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올라가는 여러분들한테 올라가는 그 강의가 뭐 한 며칠 전에 주로 촬영이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사업계획서 같은 강의를 현장에서 강의하는 날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강의를 할 거예요. 오늘 2시에 어디서 하느냐? 2시나 뭐 2시 반 이쯤에서 시작할 건데 대학원에서 할 거예요. 벤처대학원에서 할 거고 2층 또는 4층에서 할 건데 혹시 나는 이왕이면 꼭 현장에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와서 들어도 돼요. 뭐 그 대신 이게 이 학생들이 다 오면은 그렇긴 하지만 몇 명만 오는 경우에는 그냥 제가 녹화하는 동안에 옆에서 앉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실은 아마 401호 또는 제가 벤처대학원 2층 대학원장실에서 강의를 할 건데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은 아마 2시 반 전후에서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과제 및 평가인데요. 과제나 평가는 과제 자체를 뭐 되게 엄청 어려운 과제를 주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 대신 이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에 지금 이번 학기도 주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거의 출석에 거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의 그 질도 뭐 그냥 조금 신경 쓰면 좋긴 하지만 이 자체의 양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출석, 이게 여러분 과제를 올렸다는 순간에 이게 이 학생이 출석을 했구나. 제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는 그 과제는 출석을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과제 자체에 굉장히 너무 머리가 아파하기보다는 이 과제를 올렸습니다 하는 쪽에 좀 신경을 쓰시고요. 평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짧게 아마 레포트를 제가 내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처음에 제가 레포트를 하면 될 거고 기말고사 처음에 할 건데 원래는 사실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 게 목표인데 뭐 발표가 쉽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 상황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이번 학기는 어쨌든 영상 강의를 한 20분짜리를 한 3개 정도 올리는 쪽으로 아마 매시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필수 과목이어가지고 혹시 뭐 이게 나는 다음에 듣겠다 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아마 변경을 하시면 될 거예요. 기타 뭐 궁금하신 사항 등등은 제가 우리 장수진 조교한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필요한 사항들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꼭 이제 저를 면담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월요일 날 오후 아마 1시부터는 아마 계속 학교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시나 2시 사이가 아마 저한테 1시나 2시 사이가 여러분들을 면담하기 가장 편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기타 뭐 아니면 뭐 다른 사항들이 필요하면은 뭐 월요일 오전이나 등등에 또 시간을 어레인지하면 되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 날도 아마 비슷한 시간에 아마 저는 학교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화에 주로 학교에 있고요. 나머지 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외부에 또 외부 활동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등등 또 심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타 날짜는 미리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고 또 상의하고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 첫 시간은 좀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